2025년 캄보디아에 감금된 한국인 수백 명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감금, 폭행, 그리고 끝없는 노동. 범죄 단지라 불리는 그곳은 인간이 돈으로 거래되는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시스템의 그림자는 이웃나라 필리핀에도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은빛 드라마 조택구알 부탁드리며 이야기 이어갑니다. 필리핀 탈락주, 작은 도시 반반시. 이곳은 인구 8만 명의 평화로운 지방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그곳에 첫 여성 시장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앨리스 콰. 농장집 딸, 가난한 시골 소녀. 그녀는 스스로를 평범한 시민이라 소개했습니다. 정당의 후원도 정치적 배경도 없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전현직 시장이 그녀를 밀어주었고 언론은 그녀를 젊은 개혁가로 띄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500표 차이로 승리하며 반반시 최초의 여성시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반려동물 무료 진료, 광견병 예방 접종, 깨끗한 거리. 모든 정책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곧 희망과 변화의 상징이 되었죠. 하지만 그 변화의 이면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2024년 초 필리핀 경찰은 반반시에 위치한 한 건물을 급습했습니다. 간판에는 홍청 게이밍 테크놀로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IT 기업이었죠.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자 현장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철문 안에 갇힌 외국인 800여 명, 책상 위엔 노트북 수백 대, 그들은 온라인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강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건물 안에서 고문 도구까지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건물 서류를 조사하던 중 믿기 힘든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승인 서류 앨리스 콰. 도시의 시장이 어째서 범죄 단지의 승인서에 서명했을까? 그녀는 부인했습니다. 정계 입문 전 투자한 것뿐입니다. 지분은 이미 팔았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녀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건물 설립 당시의 초기 설립자 중 한 명.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 한 대가 그녀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언론은 분노했고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영웅인가 범죄자인가? 평범한 시장이 어떻게 이런 건물과 연결될 수 있었을까? 수사팀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과거 재정 기록, 그리고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 운영된 범죄 단지의 자료. 놀랍게도 그 모든 서류에는 동일한 기업명과 투자 경로가 적혀 있었습니다. 홍청 게이밍 테크놀로지, 바오프랜드 빌딩, 그리고 야타이 그룹.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불법 단지에서 이미 등장했던 이름들이었습니다. 그 끝에는 언제나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시장 앨리스 콰. 그녀는 정말 우연히 그곳에 이름을 올린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 모든 걸 설계한 사람일까?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모르는 또 하나의 사실. 그녀가 앨리스 콰가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2025년 2월 필리핀 탈락주 반반시 외곽. 밤 11시 40분 경찰 특수부대의 차량 6대가 조용히 도로를 막습니다. 목적지는 바오프랜드 빌딩. 간판에는 홍청 게이밍 테크놀로지. 겉보기엔 단순한 IT 사무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제보는 달랐습니다. 그곳엔 감금된 사람들이 있었고 총기와 고문 도구가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악취와 컴퓨터 펜 소리가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1층은 텅 비어 있었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끝에서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명이 번쩍 켜졌습니다. 한 칸에 20명씩 쇠창살에 갇힌 남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필리핀인, 베트남인, 중국인, 그리고 한국인이었습니다. 휴대폰은 모두 압수당했고 하루 16시간씩 온라인 투자 사기 작업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나갈 수 없어요. 도망치면 총으로 쏴요.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구출된 인원은 850명. 그중 일부는 손목에 결박 자국이 남아 있었고 컴퓨터 옆에는 피가 묻은 케이블 타이가 널려 있었습니다. 경찰이 지하실을 수색하자 벽면엔 수십 개의 보안 카메라와 서버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중앙에는 관리실이라 적힌 철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고급 가구와 대형 모니터, 그리고 시장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서류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엔 한 이름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앨러스 GUO. 그녀의 사인, 그녀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건물 승인, 관리 허가, 전기요금 납부. 모든 결제선이 그녀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언론은 일제히 속보를 띄웠습니다. 필리핀 시장, 불법 단지 연루 의혹. 감금 800명 구출, 시장 이름 등장. 다음 날 도시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 앞엔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를 속였어. 우린 그녀를 믿었는데. 하지만 그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공식 입장은 단 한 줄. 저는 해당 시설과 무관합니다. 시장으로서 행정적 절차만 밟았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걸 예견하고 있었다는 듯이. 그러나 수사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물의 전력 기록, 송금 내역, 그리고 홍청 게이밍 테크놀로지의 설립 서류를 추적했습니다. 거기엔 또 다른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쇠지장 쉬지.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를 운영하던 국제 조직의 수장. 그의 서명이 앨리스의 계약서 옆에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건은 단순한 부패 스캔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방 정치가, 국제 범죄망, 그리고 신분 위조.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된 것이었죠. 수사관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 단순한 시장 비리가 아닙니다. 필리핀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같은 구조가 있어요. 캄보디아, 미얀마, 그리고 한국 피해자들도요. 그 말이 끝나던 순간 기자의 등골을 타고 싸늘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그날 밤 그 건물의 문은 닫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제 그 문 뒤의 어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 바오프렌드 건물의 충격적인 단속 이후 필리핀 정부는 긴급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시 하나를 뒤흔든 사건. 그 중심에는 여전히 시장 앨리스 과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시장이 직접 연루됐겠어? 정치적 음모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이름은 점점 더 많은 문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시청의 승인 기록, 전력 납부 내역, 그리고 홍청 게이밍 테크놀로지의 설립 서류. 그 모든 문서에는 그녀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조사팀은 그녀의 금융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녀의 개인 계좌에서는 정체불명의 해외 송금이 수십 건 발견됐습니다. 자금의 출처는 대부분 홍콩과 미얀마, 그리고 캄보디아. 자금 흐름을 따라가자 새로운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쇠지장 쉬지. 야타이 인터내셔널 홀딩 그룹 대표. 그는 미얀마 국경지대에서 불법 단지를 운영하며 인신매매와 온라인 사기, 마약 거래까지 손에 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앨리스의 투자 서류에 함께 적혀 있었던 것이죠. 그녀와 쇠지장은 언제, 어떻게 연결된 걸까? 수사관들은 앨리스가 시장으로 당선되기 훨씬 전인 2015년경부터 두 사람이 자금 거래를 이어왔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 시점은 그녀가 정치에 발을 들이기 전 단순 사업가로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평범한 농가의 딸이라 소개했지만 이미 수십억 대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진 전문 투자가였습니다. 헬리콥터를 보유했고 11개 이상의 회사를 소유했으며 그중 일부는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 기업과 동일한 계열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저는 투자자일 뿐입니다. 불법 행위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상원의원 리사 혼티베로스는 그녀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국회 청문회를 열고 홍청 게이밍 테크놀로지의 초기 설립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 명단 첫 줄에는 앨러스 GUO 시장 반반시, 두 번째 줄에는 주 GHIJIANG 대표야 타이그룹, 그리고 세 번째 줄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커센드롱. 그녀는 앨리스의 가족이자 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불법 카지노, 럭키사우스의 실질 소유주였습니다. 이름이 하나씩 얽혀가면서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 단지를 운영하던 쇠지장,
그 자금을 정치로 흘려보내던 앨리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카지노를 운영한 카산드라 옹. 리사 의원은 국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를 흔드는 간첩 행위입니다. 그녀는 앨리스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앨리스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거부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심하다. 그녀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수사관들이 그녀의 관절을 찾았을 때 문은 잠겨 있었고 그녀의 흔적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한 장의 메모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진실은 곧 드러날 것입니다. 그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도시는 침묵했고 정부는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국경 너머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이번엔 인도네시아 공항 출국자 명단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2025년 4월 필리핀 국가수사국 MBI는 한 통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 앨러스 GUO 동일 인물 여부 감정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자 필리핀 전역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시장직에서 해임된 상태였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앨리스 과라는 사람이 정말로 필리핀 반반시 출신이 맞느냐는 것이었죠. MBI는 그녀의 신원 서류, 학적 기록, 세금 내역, 그리고 가족 등록부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서류가 의심스러운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출생 기록의 병원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녀가 언급한 초등학교는 학생 명단에서 그녀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친의 이름, 앙헬리토과 그 서류는 또 다른 이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거지한 종, 중국 훈난성 출신의 상인으로 등록된 인물이었습니다. 모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류상 이름은 아멜리아 릴과 하지만 실제로는 웬일인 중국계 미얀마 이주민이었습니다. 즉, 그녀의 가족 기록 전체가 완벽하게 조작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지문 대조, DNA 감정, 모든 데이터가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앨리스 과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과와핑, 중국 훈난성 출신. 2010년대 초 야타이 그룹을 통해 동남아 여러 지역에 파견된 정보 수집 담당 요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필리핀에 정착한 이후 막대한 자산의 출처, 정치권과의 연결고리. 그녀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정보 네트워크를 위해 움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MBI는 즉시 국제 공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경찰이 협조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설립에 관여했던 바오프랜드 빌딩의 설계도와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구조가 거의 동일했던 것입니다. 비상탈출구 위치, 서버실 배치, 그리고 내부 감시 카메라 시스템까지 누가 봐도 같은 팀이 만든 도면이었습니다. 수사관은 말했습니다. 그녀는 도시를 통째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단지 범죄의 수익을 위한 구조가 아니라 정보 통제를 위한 설계로 보입니다. 그녀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충격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한 도시의 시장이 국제 간첩이었다니. 언론은 그녀를 더 팬텀 메이어, 유령 시장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건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 확보된 이메일 기록에는 그녀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페이지 2 준비 완료. 필리핀 외에도 세계 지역 확보. 그녀가 사라진 이후에도 그 프로젝트는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도시는 다시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그녀는 누가 보냈고 왜 시장이라는 신분을 택했는가? 그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수사 기록의 마지막 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단 한 줄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 3 코리어. 2025년 5월 필리핀 상원 청문회. 국가수사국이 제출한 과와핑 보고서가 공개되자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한 도시의 시장이 간첩이었다.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습니다. 상원 의원 리사 혼티베로스는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 가지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가설 정치 침투형 요원. 첫 번째 가설은 정치 침투형 간첩. 과와핑은 단순한 자금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현지 정치에 침투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는 것. 그녀는 2015년부터 기업 투자를 가장해 필리핀 사회의 핵심 인물들과 인맥을 쌓았습니다. 농업협회, 지방의회, 상공회의소.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신뢰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방선거. 그녀는 자신을 농민의 딸로 포장하며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엔 야타이 그룹의 자금이 흘러들고 있었죠. 선거운동용 차량, 캠페인 광고, 인쇄비. 모두 같은 계좌에서 지불되었습니다. 그 계좌의 송금자는 쇠지장. 즉, 그녀는 이미 정치라는 가면을 쓰고 국가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가설 경제 네트워크형 범죄. 두 번째 가설은 경제 침투형 네트워크. 필리핀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사기단지, 불법 카지노, 암호화폐 자금 세탁. 이 모든 구조가 하나의 금융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이 추적한 거래 기록은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홍콩, 중국 본토로 이어지는 복잡한 송금 루트를 보여줬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홍청 게이밍 테크놀로지가 있었습니다. 이 기업은 실제로는 다국적 불법 자금의 세탁 창구로 운영되었고 각 지역의 정치인들이 그 대가로 권력과 금전을 얻는 구조였습니다. 즉, 정치가 범죄를 보호하고 범죄가 정치에 자금을 공급하는 순환 구조. 이 구조의 정점에 과와핑이 있었던 겁니다. 가설 정보 작전형 프로젝트. 세 번째 가설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보 작전형 간첩 프로젝트. 국제공조조사에서 미얀마와 캄보디아 단지의 서버 구조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서버는 단순히 도박이나 사기용이 아니었습니다. 서버 안에는 각국 공무원, 군 장성, 기업인들의 통신 기록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단지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조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수사관의 한마디가 회의장을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도시를 지배한 게 아니라 사람의 데이터를 지배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리사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실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외부 세력이 한 국가의 지방정부를 얼마나 쉽게 장악할 수 있는지 시험한 실험 말입니다. 그녀의 발언은 곧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CNN, BBC, NHK, 그리고 한국의 뉴스까지.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동남아 전역을 뒤덮은 범죄 제국의 실체. 하지만 놀라운 건 청문회 다음 날이었습니다. 정부 서버 한 곳이 해킹당했습니다. 삭제된 파일의 이름은 단 한 개. 페이지 3KR. DOCX. 누군가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라졌지만 그 시스템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2025년 6월 필리핀 국가수사국은 국제 수배령 하나를 발부했습니다. 과와핑, 일명 앨리스 과. 지명 수배 1호. 혐의 간첩, 신분 위조, 불법 단지 운영. 그녀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다음 날 공항 CCTV에는 검은 모자를 쓴 여성이 포착됐습니다. 입국 기록은 없었고 출국 심사대는 통과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그녀의 전용 헬리콥터가 새벽 3시경 팔라완 섬 방향으로 비행했다는 항로 기록만 남아 있었습니다. FBI 요원 마르코 라미레스는 그녀를 추적하던 수사팀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20년 경력의 형사였지만 이 사건만큼 미궁으로 빠지는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린 항상 그녀보다 한 걸음 늦었어요. 수사팀은 그녀의 통신 흔적을 쫓았습니다. 5개의 가짜 여권, 3개의 가명 계좌, 그리고 5나라의 비밀 거점. 그녀는 단 한 번도 같은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7월,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외곽 도시. 한 여성이 체포됩니다. 수사관들이 들어가자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오셨네요. 그녀는 바로 앨리스 과.
3개월의 도피 끝에 국제공조수사로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체포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죠. 체포 직후 그녀의 소지품에서 USB 하나가 발견됩니다. 암호화된 파일 이름은 페이즈 이 컴플리터드. 복호화가 끝나자 그 안에는 수백 개의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필리핀 공무원 명단, 국제 송금 내역, 그리고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에 위치한 범죄 단지들의 구조도. 놀라운 건 그 파일 중 일부가 캄보디아에서 구조된 한국인 피해자 데이터와 일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그녀의 네트워크는 단순히 필리핀 정치권이 아니라 한국인 피해자까지 연결된 범죄 시스템이었다는 겁니다. 조사 도중 또 다른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웨슬리 그녀의 가족, 그리고 카산드라 옹, 그녀의 연인이자 럭키사우스 카지노 실소유자. 두 사람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신호는 홍콩 해상통신망에서 잡혔습니다. 행선지는 미확인. 수사관 마르코는 말했다. 이건 사람 하나 잡는 사건이 아닙니다. 구조 자체를 해체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녀는 결국 필리핀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청문회에 다시 선 그녀는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업가입니다. 모든 건 오해입니다. 그녀는 짧게 답했고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순간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스파이입니까? 그녀는 고개를 돌려 단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스파이는 항상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MBI는 그 USB 안에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폴더 하나. 폴더 이름은 페이즈 3 코리어. 그녀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 그 안에는 서울의 좌표가 찍혀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필리핀 마닐라 중앙지방법원. 법정안은 적막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여성, 이제 누구도 그녀를 앨리스 과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과화핑. 그녀의 진짜 이름. 그리고 필리핀을 뒤흔든 거짓의 시작이었습니다. 검찰은 그녀에게 간첩죄와 조직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은 3개월 넘게 이어졌고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바오프렌드 설립 서류, 홍청게이밍의 송금 기록, 그리고 페이즈 1화 적힌 USB.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저는 기업가일 뿐입니다. 사업이 정치에 악용된 겁니다. 그녀의 말은 차분했고 표정엔 두려움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예측하고 있었다는 듯이. 결국 재판부는 그녀에게 징역 4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페이즈 3를 계획했습니까? 한국이 다음입니까? 그녀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그 말 한마디에 법정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수감된 지 한 달 후 필리핀 내무부 서버가 해킹당했습니다. 삭제된 데이터는 단 3개. 페이즈 3 코리어, 그리고 YATAI넷. 국제수사망이 움직였지만 추적은 실패했습니다. 그 파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한 통의 익명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빌딩, 밤마다 환한 불빛이 켜집니다. 간판은 글로벌 테크 리서치. 건물의 소유주는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등록자는 커샌드러 옹. 그 이름을 본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과화핑의 연인이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아직도 페이즈 3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도시를 지배하는 것, 정보를 장악하는 것. 그게 그녀들이 만든 시스템의 핵심이었습니다. 과화핑이 사라진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그녀가 세운 네트워크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녀의 남긴 지도를 보고 있겠죠. 한 명의 유령 시장이 사라졌다. 그러나 시스템은 남았다. 그녀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녀의 프로젝트는 감옥 밖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리사 혼티베로스 의원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시대의 거울입니다. 돈, 권력, 정보. 그 세 가지가 결탁할 때 국경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과화핑은 체포됐지만 그녀 같은 사람은 다시 나타날 겁니다. 이미 다른 이름으로. 그날 밤 마닐라의 교도소 천장에 어느새 새겨져 있던 한 문장. 페이지 4 컴플리트. 누가 쓴 걸까? 감시 기록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누군가는 여전히 그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었다. 우린 범죄를 잡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죄는 이미 우리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면 당신의 도시는 지금 어디까지 침투당한 걸까요? 지금까지 은빛 드라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